투자자로 살 것인가? 이젠 꿀벌처럼 투자하자. 안녕하세요. 꿀맛 주식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진짜 전업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전업 투자들의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 그 노하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꿀맛 주식을 통해서 전업 투자자라면 과연 어떻게 투자할지 그 노하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진짜 전업 고수의 실전 투자,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개미 투자자도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났습니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거고. 꿀맛 주식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꿀맛 주식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월요일 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참, 네, 오늘 시장 다들 너무 힘드셨죠? 저도 오늘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죠. 시장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시장이 빠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4주 연속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1년 중에서 이제 한 3달 정도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 중에 좀 한 달이 아닌가. 이게 4주가, 그동안의 한 주가, 4주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주식을 투자할 때, 꿀맛 같은 수익을 다들 바라면서 이렇게 투자를 다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쓴맛을 보면서 또 투자를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될지 좀 오늘 많이 고민을 해서 강의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 또 어떻게 또 제가 또 예쁘게 또 PD님이 예쁘게 봐주셨는지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꿀맛 주식을 또 꿀맛 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좀 시장 좀 빠지기 전에 좀 이렇게 연장 좀 해주지. 시장 이렇게 빠졌을 때 연장하면은 참 PD님 좀 야속합니다. 예, 앞으로는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전 전업 고수와 함께 하는 우리 꿀맛 주식 잠깐 참여 안내 받고 오늘 시장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죠? 네, 시장 제가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 전략 짤 수 있게끔 시황 강의하고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꿀맛 주식은 이렇게 흐름을 타려고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고요. 이후에 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우리 멘토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김승관 멘토님의 실전 매매 자료, 정말 전업 고수라면 어떻게 또 매매를 하는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고수가 했던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조금은 실패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되시죠? 자, 전업 고수는 과연 어떻게 실전 매매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닥 시그널 설정 플러스 분할 매수 특강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바닥이 어디인가 우리는 사실 궁금한데 그걸 잡기가 어렵죠. 자, 바닥 시그널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배울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에 꿀맛 주식 검색하신 후에 비번은 8282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바닥 시그널 설정법 그리고 분할 매수 특강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어쨌든 오늘 코스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조금 상반된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 왜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상반된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지금 많이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4주 전 한 4월 중순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포트 비우셔라,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진짜로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사실상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의 저점은 어딘지, 그리고 시장의 바닥은 어딘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중요한 강의를 좀 하는 거니까 오늘은 좀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쓴맛을 보면서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장을 잘 못 봐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좀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검정색 선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정색 선이 이제 화면에서 보이실 겁니다. 이 검정색 선이 무슨 선이냐? 네, 60일 선입니다. 60일 선이라는 거는 이제 60일간의 가격이죠. 지수의 60일간의 평균 지수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이 검정색 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요. 자, 요 포인트들을 좀 볼게요. 자, 여기, 그죠? 요 포인트, 그리고 요 포인트, 그죠? 그리고 요 포인트, 그리고 요 포인트. 자, 여기는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검정색 선, 즉 61선을 데드크로스하고 난 뒤에 지수가, 그죠? 조금은 이제 하락폭이 좀 깊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어때요? 지금 가까이서 화면을 좀 보시면은,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은, 자, 61선이 저항으로 맞고 이렇게 밀리는 흐름. 61선이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꽤나 지수가 좀 무너진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지금 61선을 기준으로 어때요? 61선이 깨지면 어떤 무언가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때요? 네, 오늘 코스닥은 이제 불행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여기서 61선이 좀 이렇게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저점 어디로 보고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다음 지지 라인을 우리가 좀 설정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지금 뭐 대내적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슈가 미국 쪽에서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굉장히 이 변동성이 좀 커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가 아래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내일은 아마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61선을 반등이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좀 지지를 받았는데 코스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 라인을 어디로 보고 있느냐, 지금 코스피는 어쨌든 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받은다? 네, 61선을 여기를 회복하시는지 여부, 여기 검정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검정색 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겠죠. 이 검정색 선을 회복을 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을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61선을 맞고 내일장에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이 아마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맞고 밀리는지, 여기를 뚫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렇죠?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전략을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제가 꿀맛 주식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수만 지금 11%가 빠졌습니다. 자, 지수가 11%가 빠졌으면은요, 내 종목은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제 내 종목이 한 20% 정도가 빠졌다. 언제 대비해서? 4월 중순 대비해서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빠졌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황을 모르고요, 이렇게 그냥 종목만 가지고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중순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때는 이제 한 주에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꿀맛 주식
이제 출연을 하면서 제가 참 한 주밖에 출연을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다만 제가 한 주밖에 출연을 못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시황 레터, 그죠?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에서 드리는 시황 레터에서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포트 줄이고 지금 지수 떨어지니까 제가 진짜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꼭 제 말을 꼭 귀담아로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한 주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행인 거는 그래도 제가 내일장에서 이 변곡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지 혹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재밌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코스피 옵션입니다. 네, 코스피 옵션 쪽에 수급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고요. 요거는 이제 선물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옵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참여자들이 옵션 참여자들이 지수의 방향성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이제 투자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결제가 많이 난 구간대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좀 유의미한 구간대라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좀 외국인들이 파생 쪽에서도 수급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파생의 놀이터라고 하죠. 그죠? 외국인들의 놀이터. 여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콜매도를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400이 깨지면은 얘네들은 뭐예요? 2,400이 깨지는 라인 때는 강한 매수세를 붙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코스피 쪽에서. 다만 2,550포인트에서는 뭐예요? 나는 강력하게 이 지점대에서는 뚫고 올라가면 방향성을 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래 위로 지금 이제 옵션 쪽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코스피가 어때요? 아래 위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이제 변동성을 크게 키우겠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이제는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된다?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부분대에서 한 2,450포인트 요 라인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슬슬 이제 그동안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주식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을 좀 모아가는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을 좀 모아가야 되냐? 요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4월 달에 이제 수출입 동향서를 제가 매달 1일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수출입 동향 보고서 보라고. 거기서 이제 어떤 섹터가 괜찮았냐면 조선주가 나름 괜찮은 흐름 이제 수출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아니죠. 제가 5월 초부터 조선주 쪽이 지금 수출이 잘 나왔으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노란톡방, 꿀맛주식방에서 조선주 쪽이 조금 수출이 괜찮으니까 우리 조선주 좀 보자. 그리고 이제 대선 관련된 어떤 블랙 테마들 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중공업 쪽 오늘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이 또 조선기자재 제가 이제 사실 좀 TMI이긴 한데 가족분들한테도 올해는 1승만 좀 하자고 1승 그랬던 것 같은데 1승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도 여러분들이 이번 턴에서는 바닥이 찍혔을 때, 바닥이 잡혔을 때, 지수의 저점이 잡혔을 때 그때 이제 조선주 쪽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변곡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제 기로에 넣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는요 전업 투자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하락합니다만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저는 어떤 시장에서든 매매를 하고 어떤 시장에서든 수익을 내야 되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거 전업 투자자, 실전 투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에서. 자, 요거는 자세하게 우리 앵커분님이 한번 안내를 좀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항상 우리 이제 쓴맛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도대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쓴맛만 보는지 그거 한번 강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다쓰다 항상 왜 매매하면 우리는 그렇게 쓴맛을 보게 되는 걸까요? 뭔가 실전 전업 투자자와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항상 비교 분석을 해야지 주식시장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장의 흐름만 볼 게 아니라 전업 투자자와 우리의 지금의 실력을 한번 비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이번 한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조선 섹터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게 내가 전업 투자자와 다른지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노란톡 꿀맛 주식방에 들어와 주셔서요. 다양한 또 이야기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관 멘토님의 실전 매매 자료를 통해서 전업 고수라면 과연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시그널 설정하는 방법과 분할 매수 특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겠지만 분할 매수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얼마나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또 명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노란톡 꿀맛 주식방 입장하신 뒤 참여 코드 번호 8282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와서 그럼 우리 멘토님께서 얼마나 또 어떤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바로 이어갈게요. 네, 시간이 제가 없어서 영상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빨리 강의해드리고 진짜 여러분들 쓴맛 주식 말고 꿀맛 주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강의로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참 오늘 시장이 이렇게 또 빠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또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왜 도대체 이 주식을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주식을 할 겁니까? 대부분은 내가 왜 이거 시작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은 요거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을 좀 보면은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잦은 매매라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HTS 보고 하루 종일 MTS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수익 내려고 막 아둥바둥합니다. 근데 어때요? 수익 잘 납니까? 저는 그렇게 매매하면 매매할수록요 오히려 종목만 많아지고 여러분들 실적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목을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 종목을 그래요 매수해서 수익 내는 게 어쨌든 주식 투자자의 숙명이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때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어디서 좋다고 하면 사고 어디서 뭐 종목 정보 이런 거 받으면서 매매하니까 이게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럼 내가 이거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사는 건 잘해요. 근데 파는 거를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 팔아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 기준이 없어요.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계좌 관리를 못해요. 종목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계좌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종목 샀는지도 모르고 오늘 뭐 상한가 갔는데 그 종목이 내 계좌에 상한가가 있네. 이러고 있어요. 정말 네, 환장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의 어떤 세 가지 습관이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쓴맛을 보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1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우리가 전문가가 되거나 이제 달인이라고 하죠. 달인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 이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어때요? 우리 다 뭐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하면은 어때요? 좋은 대학도 가고 성적도 잘 나오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축구공을 막 많이 차고 축구를 많이 하면 어때요? 당연히 축구를 잘하게 되겠죠. 근데 과연 이 주식을 열심히 매매하면 우리가 성과가 좋을까? 요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연령대별, 성별 이제 회전율 수익 재밌는 자료라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남자분들이 항상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우리 남편분들 좀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그 와이프분들 말 잘 들어야 돼요. 남성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항상 손실을 보는 게 남자라는 거. 남자분들, 특히나 이제 20대 남자분들이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회전율이 838%예요. 가장 높죠. 회전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회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면은
회전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재밌는 거는 20대 남성분들이 마이너스 2.2%고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게 누구냐? 우리 70대 어머님들, 네, 5.9%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0대 어머님들은 반면에 회전율이 300%, 반도 안 돼요. 그만큼 안 파신다는 거죠. 우리 결국에는 위너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서 20대 아들, 20대 아들. 그러니까 계속 뭐 주식 공부하고 차트 보고 열심히 단기 매매하는 20대 아들내미한테 우리 60대 어머니가 장가 자금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딱 들여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전율이 많이 높이면서 단기 매매를 즐기다 보니까 어때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거 시뮬레이션을 뭐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 잠깐 보면은 네. 자, 자금이 이제 제가 요거는 5천만 원 기준으로 이제 단타 매매를 좀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세금을 무려 1억 2천이나 낸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손절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못 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세금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 4억 8천 정도 없고. 근데 반면에 이제 조금 매매를 줄이고 적은 매매를 했을 때는 어때요? 오히려 세금이 좀 줄면서 수수료와 세금이 줄면서 조금 더 수익이 극대화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5천만 원 기준으로 대략 7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나는 흐름.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너무 또 이제 방치해두면은 어떤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세금을 덜 내는 대신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결과. 결국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제가 돌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이죠, 이거는. 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맨날 그 HTS 보시면서 맨날 이렇게 단기 매매하고 그럼 스트레스 받고,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내 종목 안 올라가고 막 고점에서 어떻게 해서든 막 오늘 막 올라가는 거 따라 붙습니다. 그럼 윗꼬리 맞아서 또 마이너스 10% 맞고, 그럼 윗꼬리 10% 맞으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가 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환장합니다. 그런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고 오히려 HTS, MTS 많이 봤을 때 또 공부 많이 하고 기사 많이 찾아보고 그런다고 해서 수익 잘 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오히려 주식 매매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있고 본업도 있고 뭔가 이제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 주가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주식은 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지금 매매를 많이 했을 때는 여러분들 성과가 좋지 않다. 요거는 제가 전업 투자자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전업 투자자를 할 때도 100종목이 넘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눈 시력만 나빠졌어요. 그때 나빠진 시력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건강 망쳐, 돈 날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많이 하지 말라는 거 알겠어요. 김승환 멘토님이 그래요. 매매 많이 하지 말라는 거 잘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개인 투자자 매매 요거 화면을 잠깐 볼게요. 네, 화면을 좀 보면은 개인 투자자 매매를 잠깐 보기 전에 요것도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요거는 재미 삼아서 잠깐만 할게요. 뭐 개미의 매매 습관, 그죠? 여기 세 줄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뭐 꿀벌의 매매 습관, 그죠? 그리고 제가 재미 삼아서 이런 식으로 매매 시간표도 한번 짜봤어요. 이게 공감이 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 내가 개미구나, 아, 나는 꿀벌이네, 이런 거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미는 매수 매도 장시간에 하고 뭐 시간에서도 매매하고, 그죠? 뉴스 보고, 꿀벌은 이제 예약 매도 매수 걸어놓고 주식보다는 본업과 내 삶에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만 봐도 내가 개미인지 꿀벌인지 이런 거 좀 체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건 재미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좀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좀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좀 재미삼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집중해야 되냐? 분할 매수를 하실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자, 1차 매수를 하시고 자, 2차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3차 매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유가 많진 않아요. 뭐냐면은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종목을 샀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계속 이제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이런 식으로 어때요?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특히 흔히 하는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하고 마지막에 이제 공포에 손절합니다. 이 공포에 손절했을 때는 어떤 시장에 악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에 큰 악재가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그동안 야금야금 모아놨던 이 물량을 여기서 던져버리세요. 이런 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랬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단지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 빠졌으면은 내가 좀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세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렇게 공포에 손절을 하게 되면은 손절하고 나서 어때요? 주가가 내 물량을 받고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구간대에서 손절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정말 이때 분위기는 진짜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고 진짜 코스피 코스닥이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고 내가 주식을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장의 투심이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는 거는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분할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 검정색 선이 아까 제가 21선, 60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60일선을 지금 이렇게 타고 오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구간에서 그냥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추세가 돌아가는 흐름이 아니고 이 역배열 구간에서 단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 역배열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계속 평균 단가는 낮아지는데 주가도 역시나 바닥이 뚫린 채로 계속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매매해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 분할 매수에서 이제 통하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전업 투자를 할 때 잠깐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전업 투자를 하고 제가 실전 투자를 할 때는 사실 물타기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 진짜 승부사라고 하죠. 원래는 이제 매매 구력이 좀 되고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물타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언제 하냐면은 좀 이제 가격이 오히려 비싸질 때 달리는 내가 샀던 가격이 추세가 좋아질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하지 그 자리에서 분할 매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 투자자. 왜냐면은 이게 추세가 돌아가려면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손절을 잡고 거기서 손절하고 차라리 이 주식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다시 잡는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와 우리 전업 투자자는 조금 다른 투자를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김성환 멘토님 언제 도대체 물타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전 언덕을 돌파 지지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라. 자,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제가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전 언덕을 돌파 지지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이전 언덕을 돌파하는 구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그동안 물탔던 종목들을 익절하는 방법. 자,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 화면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셀트리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자, 보시면은 자, 셀트리온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자, 요 구간대예요. 요 구간대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이 구간대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역시나 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로 가격이 쌀 때 매수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식이라는 걸 봤을 때 흔히들 매수하는 매수 타점이 어디냐? 뭐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때는 이제 뉴스에도 어떤 뭐 역대급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상이 이제 곧 이제 통과하면서 마치 요즘에 뭐가 왔대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어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매수하세요. 근데 매수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어때요? 이제 의미 없는 물타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가 이제 나왔을 때 이렇게 주가가 어때요? 계속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는 동안에 어때요? 그냥 의미 없이 물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강성 주주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은 이제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진짜 무덤까지 가져가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꼭 무덤까지 가져가기 전에 팔아버리니까 그게 또 문제죠. 자, 이렇게 주가가 어때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내려오는 포인트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언덕 부분 있잖아요. 여기 언덕 부분.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언덕. 그러니까 주가가 주식이라는 건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보통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분할 매수 좋아하시고 이제 조금 모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여기 떨어지는 언덕이 있을 거예요. 여기 요 언덕,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를 뚫고, 그죠? 이 자리를 뚫고 여기를 지지받는 자리.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매입을,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자, 차트를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자, 여기죠, 여기. 그죠? 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언덕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언덕이 한번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언덕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언덕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물렸어요. 그러니까 물렸다라는 거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네. 사실상 내가 물을 이제 탄다,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여기 언덕을 주가가 뚫어 올렸을 때, 그때 뚫고 지지받는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뚫었을 때가 언제예요? 이 주가를 뚫었을 때 요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도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기준봉이 떴네요. 자, 기준봉이 뜨면서 어때요? 주가가 요 자리를 뚫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자리 뚫는 거 보고 이 자리에서 지지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볼게요. 지금 자, 이게 대략적으로 2018년 10월 달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20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1년 반 정도를 지금 물을 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하라고 그러면 매매할 수 있어요? 아마도 내 계좌에 현금이 단 1원도 여러분들이 있는 걸 못 참으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 한다라고 보는 게 약간 비현실적인 매매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뚫고 지지받았으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단가를 낮추고 내가 나올 수 있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이 종목이 여기 앞에를 좀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상장을 하고 나서 여기 왼쪽이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요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볼게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앞에 59만 8천 원에 이제 상장을 했다가 어디까지 빠지면 35만 원까지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물타기 할까요? 물타기 할까요? 물타기 할까요? 이런 거 계속 많이 물어봤다.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살짝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잠깐 갈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 멘토님 이거 물타기 매매해도 될까요? 물타기 매매해도 될까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때가 아니냐? 여기서 지금 언덕을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 언덕 있잖아요. 요 언덕. 그리고 여기를 뚫고 요 언덕. 그죠? 요 언덕. 자, 이 언덕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여기를 뚫고 지지받았을 때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언덕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언덕이.
요 언덕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매매하신 분들도 요 언덕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나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디서 매수했다? 요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여기 왜냐? 이 언덕을 뚫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사실상은 매수 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어때요? 시간이 대략적으로 2022년 1월 달부터 이때까지 1년 7개월을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1년 7개월 동안 물타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때요? 그렇게 정말로 손가락 꾹꾹 참으면서 매수 버튼 꾹꾹 안 누르면서 매매하시는 분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요거 강의는 제가 우리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에서 제가 분할 매수 방법을 올려드릴 거예요. 강의로 올려드릴 건데 이 뒷부분에서 지금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업 투자자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우리 다들 원하는 바닥 지표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요거 살짝 우리 앵커님이 분할 매수 강의입니다. 이 동영상 방송 끝나고 올려드리는 강의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앵커님 통해서 잠깐 안내 받으시고 바로 기대하시는 바닥 지표까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벌과 개미 투자자의 차이를 확실하게 오늘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개미 투자자로 계속 못 벗어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분할 매수의 타이밍을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전업 투자자의 고수가 되고 싶다면 정말 1만 시간을 투자해 보셔야 될 텐데요. 그러기엔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공부방을 함께 들어오셔서 꿀맛 주식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1만 시간보단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지만 효율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 시그널 설정하는 방법도 우리 김승건 멘토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분할 매수 특강 앞서서도 살짝 들어보셨겠지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차트의 흐름을 따라서 3차적으로 3번에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배워보셨을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알겠는데 실전 매매할 땐 정말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에 꿀맛 주식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분할 매수는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코드 번호 8282 누르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바닥 시그널 설정법과 분할 매수 특강에 대한 내용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김승광 멘토님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 전업 투자자 하면서 저는 단칼 승부 사서 바로 손절 이런 매매를 사실 즐겨했거든요. 왜냐하면 분할 매수하면 아까 얼마 기다렸어요? 1년 7개월. 그죠? 최소 1년 추세가 돌아가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분할 매수 방법 영상 제가 올려드리고 그러면은 조금 더 멘토님 전업 투자 좀 팁 좀 더 주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오늘은 비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세가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완벽하게 이 자리가 바닥이다라고 확신이 드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거든요. 분할 매수는. 그러면은 바닥을 알 수 있는 지표 오늘 바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PPT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잠깐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완전히 돌아가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낙폭과대 화살표가 뜨고 나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뭘 가져갔을 때 그나마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낙폭과대 화살표가 뜨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이 뜨는 흐름. 요것도 제가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사실 요거는 다시 HTS 화면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이 화살표예요. 지금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3개짜리 요거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팔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저 자리에서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팔았는지 보시면은 자, 요거를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요 화면을 좀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저 자리에서 진짜로 많이 좀 팔았는지. 자, LG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LG화학이라는 종목이고 이 자리가 지금 자, 요 자리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2년 3월이에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22년. 근데 저는 실제로 저기서 실전 매매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여기 보시면은 개인이 한 달간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2월 17일부터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시뻘겋게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왜? 그냥 빠지니까 주가가. 그리고 나서 빠져나갑니다. 개인이. 근데 그때가 외국인이 들어온 시점이 언제예요? 이때가 바닥이었었거든요. 개인들은 털고 나간 거예요. 예, 분명히 손실로 털고 나갔겠죠. 그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거든요. 자, 여기 화살표가 뜬 자리. 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매수를 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이 자리까지 대략적으로 시세가 몇 프로가 났냐? 대략 한 70% 수익이 났어요. 이 무거운 LG화학이 과거에 이런 바닥을 찍고 66%라는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닥 지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김승호 멘토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추세가 돌아가는 그림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자, 아까 강의대로 했으면은 이 종목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추세가 돌아갔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겠죠. 어딜 보고? 바닥 지표를 보고. 바닥 지표를 보고 내가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닥 지표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RSI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RSI를 저는 어떻게 변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조정을 뭐라고 하냐면 질서 있는 하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질서 있는 하락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디까지 빠질 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주식을 제가 꽤나 오랜 기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이 올라가기 전에는 뭐가 나온다? 항상 골팍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이 깊으면 산이 깊다, 산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주식시장에서도 통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질서 있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바닥이 아니에요. 근데 하락이 급격하게 변동성을 터트리면서 이렇게 나온다. 특히나 이제 극한으로 빠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뜨게끔 제가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화살표가 진짜로 바닥을 잡아주는지 좀 보겠습니다. LG화학이라는 종목만 그런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종목들 좀 볼게요. 이 종목의 LG화학, 자 휴마시스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휴마시스도 자 뭔가 좀 차트가 요란하죠. 요란한데 이게 이제 어디서 바닥 지표가 떴느냐? 이 자리에서 지금 떴습니다. 자, 이 자리 지금 바닥 지표 이렇게 뜨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단키트 업체입니다. 이거 진단키트 업체인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가 리오프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단키트 당연히 악재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뜨고 나서 여기서 무상증자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식이에요. 주식은 항상. 이때 개인들 또 많이 팔았죠. 자, 셀트리온 주식이라는 종목 볼게요. 셀트리온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디서 떴어요? 이 자리에서 떴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 셀트리온 안 좋다, 실적 안 좋다, 셀트리온 망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서정진 회장이 다음 날에 컴백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때 뭐가 나왔어요? 서정진 회장이 컴백해서 경영권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여러분들이 사서 뉴스에 사라 이런 거는 뉴스에 팔아라가 맞겠죠.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주식 볼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도 지금 보시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닥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얼마 전에 그죠? 1승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나오고 우리 뭐라 그랬어요? 1승만 합시다 여러분들. 올해는 1승만 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상한가 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투자의 기준이 있어야
매매가 확률이 높아지고 그 매매 기준에 따라서 손절과 익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는요. 반복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노란톡방에서. 자, 마지막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말리는 이유,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손실 보는 이유, 요거 하면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예요? 너무 매매를 많이 한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70대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60대, 70대 어머님들 화이팅. 남편분들 좀 반성하시고. 자, 너무 매매를 많이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준이 없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 너무 열심히 매매를 해서 종목이 많아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익은 여기 보면 빨간색이 조금밖에 없어요. 파란색이 다 파란색입니다. 이게 뭐예요? 손실 나고 있는 거는 그냥 계속 들고 가. 나는 수익 날 때까지 안 팔아. 그거고 수익이 나는 거는 그냥 빨간불이다 하면서 냅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계좌가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받고 너무 많이 이제 그런 종목도 받다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돼서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느냐? 저는 이렇게 삼상계좌 관리 기법, 그죠? 세 가지 종목을 섹터가 겹치지 않게 매수한다. 요거는 지금 조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냐? 30% 비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종목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30% 비중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있다 하면은 최소 이 한 종목에 3천만 원 정도는 내가 매수를 해야 그 종목이 뭐 10% 수익이 나든 20% 수익이 나든 이게 계좌가 불어나는 거지. 뭐 1억을 가지고 100종목을 나눈다? 그럼 한 종목이 상한가가 도 0.3%밖에 계좌가 안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상한가 맞는 거 쉽습니까? 맨날 상한가 노래를 부르는데 상한가가 오나요? 내 종목이? 안 와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되 대신에 내가 이제 진짜로 이날은 나는 오늘은 그래도 좀 뭔가 좀 매매를 좀 해보고 좀 매수를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를 한다? 여기 보면 10% 현금이 있잖아요. 이 10% 현금을 가지고 내가 뭐 단타 매매도 했다가 뭐 내가 상따도 했다가 그죠? 하한가 따라잡기도 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뭐 검색기를 만들었어. 내가 기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10%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면은 나머지 90%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어때요? 내 계좌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원칙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요 33 계좌 관리 기법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요거는 제가 33 계좌 관리 기법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가면서 진짜 계좌 제가 봐드리면서 이거 파세요, 저거 파세요. 이건 냅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네요. 그죠? 제가 노란톡을 밖에는 이런 얘기를 못해.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손실 나는 이유는 진짜 쉬워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너무 쉽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어려운 기법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어려운 경제 얘기도 한 적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뭐 경제, 매크로 지표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잠깐 옵션 얘기했었네요. 그것 빼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안 지키니까 자꾸 계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힘든 거 알고 여러분들 쓴맛 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꿀맛 같은 수익 별거 없어요. 저와 함께라면 꿀맛 같은 주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장전 시황 레터, 시황도 받으시고 기법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자세한 거는 우리 앵커님이 마지막으로 좀 안내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짧게 흘러갔네요.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 계좌 관리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요. 바닥 시그널과 분할 매수 특강 자료집도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꿀맛 주식 여러분들 검색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번호는 8282입니다. 자, 어떻게 계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업 고수가 되느냐 아니면 개인 투자자가 되느냐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그리고 개미 투자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꿀벌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